테슬라는 이제 그때 400달러 넘어갔을 때는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때는 진짜 비싸긴 비쌌어요. 네.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만약에 또 한두 차례 이렇게 급나가는 모습, 저번에 215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달러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좀 한번 담아볼 고민도 저는 할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원래 PBR로 보면 옛날에 1.2배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가면 2배. 근데 지금 몇 배까지 빠졌었냐면 저번에 0.9배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1.2배를 계산해봤고, 옛날에 저점이 1.2배니까 그게 69,000원 나와요. 그렇군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냥 자생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 업황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그러니까 거의 7만 원 근접할 때 한번 그때 네.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 더 갈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쯤 가면 이제 엔비디아 공급할지 말지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네,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여미도입니다. 네, 오늘도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달 들어서 코스피가 4% 정도 상승하고 근데 반면 코스닥은 이제 3% 하락 이렇게 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이 이유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네,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음,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는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삼성바이오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2차 전지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그동안 주가가 좀 못 오른 섹터들이죠. 뭐 사실 하이닉스 올랐다 그렇죠. 해도 삼성전자 워낙 못 올랐고 음. 뭐 배터리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반대로 시총 1위가 알테오젠. 음, 시총 제일 많은 게 바이오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바이오가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바이오에 뭐 물론 HLB가 좀 또 네. FDA 승인 못 받은 네. 부분도 좀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부담이 좀 있는 것 네, 같긴 있어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좀 바이오가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코스피도 똑같아요. 코스피의 그 바이오도 잘 나가던 바이오도 빠지기 시작했고, 흔히 그 조방변이라 그러잖아요. 조선 방산 네. 변압기도 사실 뭐 별 악재는 없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약간 네. 그 악재가 있긴 했지만 그거 제외하면 그게 네. 뭐 조선하고는 상관없는 뉴스인데 조방변이 다 같이 빠져버려요. 참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 공매도 이들 타겟 아니야? 이제 이런 좀 이제 우려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좀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고 있지만 주로 사는 건 사실 삼성전자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공매도 부담이 없는 쪽을 일단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많이 못 올랐는 그런 섹터인데 이 돈 나쁠 게 없는 것 같은 거. 네. 이쪽으로 옮겨가고, 기존에 많이 오른 거는 야, 이참에 좀 차익 실현했다가 공매도 끝나면 좀 사보자. 네.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 코스닥은 바이오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일단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은 저는 그런 좀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수급에 좀, 네. 예, 좀 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뉴욕 증시가 좀 조정받고 있죠, 올해 들어서요. 네. 네. 안 그래도 좀 워낙 뭐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좀 부담들이 있던 상태에서 뭐 워런 버핏도 뭐 현금화했다는 등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면 또 상대적으로 또 중국 증시는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추세 변화인 건지 좀 어떻습니까? 추세 변화로 봐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도 네. 몇 번 그랬잖아요. 이거 뭐 계속 그래왔으니까. 네, 3년 내내. 네. 3년 중에 1년, 그러니까 매년 보면 한 번씩 오르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게 유지가 안 됐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진핑의 의지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음. 한 번씩 이제 약간씩 부양책을 좀 쓰긴 했는데 강도도 약했고, 근데 이제 과거랑 올해 다른 점은 시진핑 주석이 제일 차이점은 자기 정책 기조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념이라 그러죠. 공동부유를 빼버렸어요. 네. 네. 그 앞에 이제 선불원을 꺼내 들었잖아요. 네. 이제 먼저 부자부터 네. 되라. 이걸 한다는 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약간 민간 규제 풀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인도 만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잖아요. 소비 당연히 늡니다. 그러면 네. 고용 느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한 게 주식시장 살려라. 네. 그래서 주문을 했죠. 네. 부동산 부양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또 잘못 건들면 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민간 소비 부양하죠. 빅테크들 투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서 이제 또 잘 나가는 빅테크들 지금 홍콩에 다 상장돼 있는데 이들로 지금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이러다 말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이게 시진핑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지금 하는 지금 부분이다 보니까 딥시크 때문에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할만하네. 그래서 이참에 음. 민간 빅테크 기업도 한번 수장들 다 만나서 네. 한번 주문을 하자. 네. 그 본인 이념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선불원까지 네. 꺼내들 뭐 정도면. 덩샤오핑 생각. 예, 맞아. 예.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되라는 네. 건 우리가 판을 깔아줄 테니까 뭐 내가 터치 안 할게. 알아서 돈 벌 사람 돈 벌고. 예. 예전엔 그거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인 사라지고. 막 뒤지고. 예. 그리고 황당했던 게 민영 기업이 국영 기업으로 바뀌어 있는 네, 거예요. 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근데 그 기조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이건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증시는 강세를 우리가 이거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 대비하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마침 있어요. 또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고 하니까. 맞아요. 수급도 이제 이동하는 네, 거죠. 네. 이쪽으로 약간. 그럼 이제 이쪽 거 차익 실현한 돈이 어딘가는 또 가야 될 네, 테니까 맞습니다. 뭐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증시가 워낙 크니까 조금만 나가도 중국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부만 나가도.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트럼프 관세 강행이 이제 뭐 나스닥이 막 휘청휘청 되고 그럽니다. 뭐 기술주는 거의 뭐 초토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표현까지 막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기술주들이 사실 이게 우리가 엄밀히 기술주만 보면요. 네.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테슬라만 해도 미국에서 다 생산하거든요. 미국산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피해 딱 순서로 하면 폭스바겐이 제일 커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피해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자체를 강행을 하게 된다는 건 미국의 경기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소비를 줄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네. 줄 수밖에 없죠. 네. 미국 증시 그동안 미국 경기 좋아서 올랐죠. 미국 기업들 돈 잘 벌었죠. 음. 그리고 돈은 여기로 다 쏠리죠. 음. 달러 강세. 그렇죠. 이 효과로 분명히 나스닥이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2년간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중국으로 돈도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이런 악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기사에서 트럼프가 사라지면요. 그날은 증시가 오르는 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조용한 날 올라요. 맞습니다. 근데 말을 꺼냈다. 네. 그리고 말이 많아진다. 네. 그러면 나스닥이 급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촬영하는 날에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말을 또 했습니까? 나스닥이 완전 초토화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한테 사실은 관세 부담이 그렇게 지금 당장 이게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국 경기에 부담이 네. 되고 네. 또 그거랑 맞물려서 지금 원하는 거 감세를 좀 해주길 원하는데 네. 관세가 끝나야 그다음 그렇죠. 감세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집중을 하면 네. 얘가 뒤로 계속 밀려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또 실망 매물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최근에 빅테크가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누가 뭐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지금 그렇죠. 그것 지금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빠졌는데도 그렇게 또 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자꾸 미국 불확실성 크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출렁이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테슬라는 그러면 지금 담아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테슬라는 이제 그때 $400 넘어갔을 때는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때는 진짜 비싸긴 비쌌어요. 네. 버는 돈에 비하면 그때 PER이 한 150배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진짜 비교되는. 근데 이제 지금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래도 최근에 조금 또 올랐다 지금 다시 좀 네. 빠지는 모습인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만약에 또 한두 차례 이렇게 급나가는 모습. 저번에 $21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50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는 매도가 아니라 좀 한번 담아볼 고민도 저는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트럼프 효과는 한 번 다 반영했다가 이제 꺼져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욕이 많잖아요. 네. 막 뭐 공무원 자르고 네. 브랜드 가치도 훼손됐지만 그런다고 테슬라 전기차가 뭐가 사고 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치명적인 건 테슬라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진짜 치명타인데 그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기 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행동이 싫은 거죠. 정치 리스크. 예,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랑 이건 또 별개잖아요. 테슬라 전기차의 상품성은. 본질 문제는 또 예.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BYD가 너무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테슬라한테 이거 영향 주는 거 아니냐. 네. 사실 그것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주가 이제 급나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만 미국에서는 경쟁할 상대는 아니죠. 네. 미국은 BYD가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BYD의 공습이 너무 무서운데 유럽도 지금 약간 충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 중국산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유럽도 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좀 교통용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좀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금 중국 회사들이 잘 만드니까 그렇죠. BYD 네. 또 샤오미까지도 그러니까. 잘 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할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그림은 결국엔 미국 시장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신제품도 없고 자율주행은 좀 나오려면 시간 걸리고 로봇도 좀 그렇죠. 당 이걸로 돈 벌려면 시간 네. 걸리잖아요. 네. 상징성은 있지만 네. 그 약간 공백기에 악재가 계속 나왔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박살이 네. 났는데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쨌든 지금 저가 전기차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원래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랬었죠. 그 얘기가 지금 아직은 좀 안 예. 나오지만 조만간 얘기가 나올 거고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나오거든요. 그거 아마 승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결국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는 관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자동차 25% 관세 때리는 이유는 미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생산을 장려하고 이건데 거기에 딱 적합한 게 그렇죠. 사실 네. 테슬라죠. 근데 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약간 그 자기 이제 트위터 X에다가 뭘 날렸냐면 나도 피해자다. 그래서 뭐 아니 웬 갑자기 피해자? 근데 어떤 면에 봤더니 피해자예요? 부품도 부품. 붙어요. 근데 아. 테슬라가 모든 부품을 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네. 수입해요. 네. 근데 그 부품 비용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다. 근데 그거는 뭐 다른 네, 경쟁사는 더할 똑같은데 다른 경제사 자기 제품까지도 그렇죠. 맺으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는 덜한데 아.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다. 괜히 우는 소리 하는 건가?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땐 테슬라 피해는 덜하잖아요. 딱 봐도 덜하고 이제 이벤트들은 남아 있고 한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테슬라를 이제 악재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이제는 좀 좋은 쪽도.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는 정말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과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다 까고 비난할 때 투자해야 수익 나고 모두가 칭송할 때 정말 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게 늘 진짜 투자 교원 중에 예. 하나인데 소수의 편에 서라는데요. 맞아요. 예. 근데 테슬라가 반대서 그게 또 문제죠. 그런 게 또 잘 맞더라고요. 유독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는 약간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뭔가 해낼 거다. 그 네. 약간 믿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 너무 강할 땐 주가가 오버슈팅 하거든요. 네. 그때 조심. 어. 근데 지금은 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에이 또 일론 머스크 욕하고 저 뭐 이상한 경리나 하고 앉았고 저 공무원 왜 자르고 저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지금 공공의적이 되는 느낌이. 그럼 그럴 때는 또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또 사야 반대로 될 또 때는. 투자할 예. 때고. 예. 근데 이 반대로 투자할 때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안 보이면 사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땐 테슬라가 가는 길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지금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가오니까 저는 지금은 반대로 테슬라를 나쁘게 보진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삼성전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 뭐 오를 때는 아주 뭐 강하게 반등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오르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이제 이유는 일단 뭐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오만 전자까지 좀 너무 충격받았지만 근데 빠졌다고 주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안 좋으면 더 빠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게 낙폭가대로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가장 큰 건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두 가지죠. AI냐 아니냐. 이게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여기랑은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맨날 네, 갖고. 네. 근데 요즘에 여기가 안 좋죠. 엔비디아가 막 출렁출렁 되니까. 근데 삼성은 엔비디아랑 아직은 상관관계가 네. 좀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이쪽은 분위기가 괜찮아요. 뭐 요즘에 레거시 전동 반도체 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삼성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낸드 플래시 그 만드는 업체 중에 낸드 플래시 이제 받아다가
그 보통 샌디스크라고 아시죠? 네. 샌디스크가 네. 우리 그 DSLR 카메라 네, 같은데 네, 이게 네. 이 메모리 넣잖아요. 네. 그 회사가 가격 10% 올리겠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영상 촬영하는 아마 바로 좀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자기 홈페이지에 공시를 딱 했어요. 홈페이지에 딱 적어놨어요. 모든 제품의 가격 다 올리겠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보통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 종류가 많잖아요. 네. 특정 제품을 찍어서 이제 보통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네. 가격 인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가격 인상한다고 안 하고 이제 그 먼저 협상을 해요. 네. 이제 반응을 봅니다. 아, 우리 이 정도 할 건데 이 정도 올리고 싶은데 네. 이제 시장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을 올리거든요. 반응이 생각보다 썰렁하면 못 올려요. 근데 마이크론 이번에 뭘 했냐면 나 가격 올려. 그냥 대놓고 다 썼어요. 모든 제품 다 올릴 거야. 다 올리고 나랑 이제 1대1로 개별 협상하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뭐 타진도 안 네, 하네요. 네. 네. 그냥 자신 있는 거예요. 싫으면 말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3개 회사밖에 없는데 마이크론이 3등 회사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간다는 건 이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메모리 3사가 공급 안 늘리잖아요. 네. 옛날처럼 잘 안 늘려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서요. 그 아까 제가 네. 알리바바 네, 네.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수요들 그러니까. 네. 늘기 시작하죠. 올해 그 10월 14일은 윈도우 교체해야죠. 윈도우 10 업데이트 종료. 네. 근데 그게 벌써 시작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지금 델 컴퓨터 CEO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되게 좀 빠르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먼저 교체하는 수요가 좀 붙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슬금슬금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감산을 해놓으니까 이게 네. 누적돼서 공급이 계속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요만 살면 되는데 수요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네.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네. 바뀌면서 샀는데 네. 아마 이제 마이크론의 그런 이제 발표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그림이 좋아지고 근데 그 오늘 하이닉스는 반대로 3%가 급락했거든요. 네. 삼성은 올랐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닉스는 확실히 AI로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근데 삼성은 좀 반대로 보는 것 같고. 두 회사가 완전히 갈리는 것 네. 같아요. 시장의 그 관점. 그래서 지금 삼성은 오르고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가 반격을 좀 시작한 게 삼성한테 지금 긍정적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됩니까? 여전히 좀 비싸진 않아요. 이제 6만 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5만 원에 사신 네. 분이 입장에서는 고민되죠. 네. 20% 수익 났으니까 네. 팔까 이럴 수 네. 있는데 대부분은 7, 8만 원에 많이 그러니까. 사셨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6만 원 넘었는데 이제 그건 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원래 PBR로 보면 옛날에 1.2배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가면 2배. 근데 지금 몇 배까지 빠졌었냐면 저번에 0.9배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이제 제가 1.2배를 계산해 봤고 옛날에 저점이 1.2배니까 그게 6만 9천 원 나와요. 그렇군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냥 자생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 업황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그러니까 거의 7만 원 근접할 때 한번 그때 네.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 더 갈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쯤 가면 어. 이제 엔비디아 공급할지 말지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 잘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업황만으로는 한 6만 원 후반까지는 가는데 네. 더 레벨업 하려면 이건 지금 삼성이 잘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네. 업황이 네. 돌린 거지. 네. 근데 삼성이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주면 삼성이 또 네. 이게 또 안 좋아하면 안 되는데. 또.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 파운드리도 좋다고. 있고 엔비디아의 AI 숙제도 해결해야 네. 되고 이거 못하면 네. 그냥 계속 여기 6만 원대에서 그냥 그렇죠. 머물러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7, 8로 가려면 뭐 그거는 이제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엔비디아 공급이나 또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가셔야 된다면 더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팔 때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빠지면 비중을 늘릴 때 같고 매도 고민은 6만 원 일단 후반에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구형 HBM 수요 급증으로 해서 중국 수출액이 이제 미국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네. 뭐 거의 이제 약간 중국 향이 돼가고 있고 반대로 또 SK 하이닉스는 미국 중심 매출 구도가 더 이제 가팔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필요한 HBM을 대부분 삼성에서 조달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삼성은 중국,
SK 하이닉스는 뭐 미국 매출 주요 국가 이렇게 좀 돼가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데 네. 근데 이 구조는 언제든 또 바뀝니다. 네네네. 왜냐면 하이닉스라고 뭐 중국 비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너무 이제 엔비디아 그게 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비중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미국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지금 반도체가 사이클로 보면 그동안은 엔비디아 효과를 받은 하이닉스가 중심인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니까 네. 구형 HBM 수요가 늘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삼성한테 되게 또 유리한 그런 국면인데 근데 삼성 입장에서 이걸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건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구형 모델이 중국이 좀 네. 이게 투자해주는 바람에 네. 이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최신 HBM 쓰고 싶지 구형 네.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이게 약간 자존심 상하네. 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수출 못하게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형 쓰는데 그러니까. 그 구형에는 사실 삼성 게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좀 실적 좋아지면 다행은 맞는데 네.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안주하면 안 되고 네. 중국보다는 미국 비중을 반드시 늘려야 되고 네. 그 승부처는 결국 HBM3E는 공급은 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들어가도 비중은 낮으니까 내년에 HBM4 나와요. 그 이제 엔비디아 루빈이라는 제품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정말 의미 있게 들어가줘야 돼요, 삼성이. 그러면 이제 진짜 레벨업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HBM4에서 승부가 좀 어떻게 날지가 음. 삼성의 또 운명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또 이제 스마트폰 가전 분야에서 이제 좀 중국에 또 추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좀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근데 가전은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가전 뭐 LG전자도 보셨겠지만 네. 힘들어요. 네. 근데 가전 시장이 제일 큰 건 역시 저기 중국과 음. 거기 미국인데 근데 중국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잃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네. 현대차도 뭐 잃을 네. 것도 없고 중국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자기네가 알아서 만들고 싸게 네. 네, 중국의 하이얼인가요? 예. 정말 싸게 팔잖아요. 뭐 당할 수가 없죠. 네, 뭐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품질이 엉망이었다고 네. 그래도 뭐 지금은 요새는 막, 뭐 예. 다 그럴 듯하니까. 그리고 가성비의 네. 그 인류 최대 실수라고 하는 뭐 이게 실수가 샤오미. 많아지는지. 대륙의 실수 네. 막 이래서 샤오미가 그러니까. 완전히 가격을 다 후려쳐버렸잖아요. 아, 근데 되게 예쁘게를 만들어요. 네. 또 기본.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집에 아마 샤오미 제품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삼성이 비싼 제품이 팔리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가전은 주가를 결정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근데 결국엔 가전 근데 좀 약간 안 좋은 게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전 부분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스마트폰도 중국에 추격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삼성의 존재감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과 저기 유럽이죠. 근데 거기서는 유럽은 아니 미국은 당연히 그 거기 이제 애플이 1인데 삼성이 2등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유진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삼성이 1등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도 네. 예, 근데 인도에서는 좀 치열해요. 샤오미랑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럽과 인도, 미국 쪽에서는 성장은 없어요. 그냥 정체돼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스마트폰 가전 잘 팔리면 잘 팔리니까 나 투자하겠다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결국 반도체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삼성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해야 될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어차피 이제 가성비로는 승부가 안 되니까 네. 결국 이제 AI 시대잖아요. 네. 삼성도 AI 할 거니까 스마트폰 가전에 삼성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 AI 소프트웨어를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게. 네. 아 이거는 우리 진짜 중국이 못 따라한다. 뭐가 연동이 그렇게 네, 연동이 될 수 돼가지고 있게. 확실한 차별 맞아요. 점을 예. 가져줘야 되는데 애플이 좋은 게 그 iOS로 다 그러니까. 연동을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LG전자 요즘에 LG전자나 삼성전자 아마 TV 요즘에 스마트 TV 보면 옛날하고 다르게 TV를 딱 키면 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윈도우는 아닌데 우리가 리모컨으로 맞습니다. 막 예. 프로그램 선택할 수 있죠. 앱을 이렇게 누를 맞아요. 수 있게 네, 누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자체 OS를 탑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네. 광고 붙여가지고 네. 돈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광고가 들어가요. 자체 그 광고가 들어가요. 제조사 광고. 네, 그럼 제조사가 벌어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이제 모델인데 어. 여기에다 이제 AI 기능도 넣고 뭐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 삼성이 또 차별화된 경쟁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지 그냥 이제 뭐
이 가성비로 가겠다. 네. 이거는 사실 중국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만 어쨌든 이게 반도체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좀 그렇게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